제 생각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린다. 뭐 오늘 이제 구형일이 됐는데 네. 다들 저랑 속내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무슨 혐의일까? 그리고 참 헷갈려요. 네. 어떻게 보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지난번에 이렇게 법원 기각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때도 이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졌기 때문에 아하. 이번 재판에서 이제 구형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구형에서는 유죄로 이제 뭐 구형이 되지만 그렇죠. 법원 판결도 이게 유무죄를 논한다라면 무죄가 나오긴 어렵지 않나.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간 이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증언들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제 혐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네. 이 유무죄를 논한다라면 유죄 판결은 확실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할 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게 그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혐의 네.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예. 이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 오늘 구형이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명시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혐의 입증이 좀 될 만큼 됐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당시에 봤던 건데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더 유죄 입증 가능성, 확신을 갖고 이제 임했겠네요.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또 이제 이게 뭔지는 오늘 재판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말씀하시면 이게 또 이랬던 사건이구나 많이 네. 언론들을 탔었던 거고 네. 제 기억으로도 이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이걸 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든가 뭐 증언 이런 것들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하는 얘기가 검찰의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뭐, 예, 어떤 내용을 조작하였는지 내지는 검찰의 혐의 주장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반증할 수 있는지 그런 사실 제시는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제 똑같이 검찰 조작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조금은 뭐랄까요 암담한 상황을 역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은 그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 보도가 되고 있진 않는데 재판 출석하면서 조금 전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이렇게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이 친위 쿠데타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예.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사회 일각이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 인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검찰을 악마화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람직한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제야 명망가들의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이었나요? 탄핵 네. 기자회견이었나요?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탄핵인지 네. 퇴진인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들이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들 하나 중에 하나가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일방적 악마화 그리고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운운들을 하는데 저도 한번 항상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문이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문제시하는 게 좀 저도 조금 사회과학서적으로 조금은 읽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좀 문제시하나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읽던 책 중에 하나 네. 뭐 보니까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들 공저책인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이게 나오고 이게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하고 보는데 네. 그 내용 그거더라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네. 미국에서는 종신직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직이니까. 예,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한 번 선임하고 나면 이분이 죽을 때까지인데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그거더라고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와 같은 대법원 판사 한 명을 꽂아버리면 적게는 20년, 30년, 40년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치면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검찰총장 모르긴 모르지니다만은 평균 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법정 임기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안 되잖아요. 길지 제가 알기로 않습니다. 2년인가 예. 이렇게 된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운운할 계제인가. 네, 민주당의 이 검찰에 대한 공격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신 거고요.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저 하나 봐야 될 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성경채기 회의에 등장했어요. 네. 시작은 전현희 최고위원이었던 예. 것 같아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가 방대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해 검증하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폭소를 했고 옆에 양옆에 앉아있던 뭐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서 아니, 두 분도 교회 집사이신데 구약 성경 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징역 5년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식의 발언했던 네네. 게 공개가 되면서 예, 이걸 예. 빗대서 이제 비꼰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이 좀 검찰을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이 장면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김남국 의원이 비슷한 상황극을 한번 했었죠. 김남국 의원이요. 오랜만에 뭐였었냐면 등장하네요. 네.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인가요? 저 그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그 증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취가 됐다. 아, 그랬죠. 이랬을 때 김남국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만들어내고 네. 당시 또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이었잖아요. 네. 사실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나였으면 검찰에서 5년 구형을 하였을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주로 제가 이 내용은 법률적인 근거들은 김웅 의원의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응?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과 관련될 때다. 네. 응? 거짓말을 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은 바로 아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공직자가 모든 자리에서 거짓말을 친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모두 다 없어졌죠. 네. 선거와 관련된 뭐 어떤 특정 기관과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말씀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이 레퍼런스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따와볼게요. 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버지 관련 발언.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따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네. 했냐면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원을 아들이 풀어드렸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서울의 서리와 인터뷰하면서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원을 아들이 풀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서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초졸의 공장 생활을 하셨다.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시다. 벌써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선거 유세 중에서 삼척 도계강산 광부 노동자로 일하였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예. 네. 시사전을 우리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 노릇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예. 네. 자서전에는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다. 자,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라고 하시면서 또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이시다. 전북군 산열서 중에는 화장실 썩은 과일을 먹던 환경미화원 아버지셨다. 네.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신데 동네의를 맡고 계셨다. 이재명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 출처는 제가 지금부터 생략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한 사람이었다. 교사도 했었지만.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개를 소개해드렸냐면 10개, 12개를 소개했는데 지금 뭐 몇 개, 12개 중에 한 두세 개는 서로 조금 앞뒤가 맞을 수도 있고 내지는 배치되지도 않는데 이거 다 지금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게 네. 같은 분일 수가 없는. 제가 알기로 이걸로 인해서 기소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아하. 네. 아니 이게 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조금 정치 일반을 희화하는 모습
전현희 의원은 뭐 살인자 발언도 했던 분이시잖아요. 이번이어서 관련해서. 예,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자꾸 정치를 희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정치 일반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세간의 어떤 언론들에 대한 불신들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은 네.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빠르면 뭐 10월, 늦어도 이제 11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예. 공직선거법 비롯해서 오늘 이제 구형 내려질 위증교사 혐의까지 국민적 관심이 정말 높은 만큼 일각에서는 이거 재판 생중계하라는 요구도 크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과거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던 사례를 꺼내들면서 이번에도 필요하다 이런 공개 요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 가능하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적 관심이 좀 큰 상황이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속 검찰의 조작이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상은 본인께서도 뭐 최후 진술이라든가 기타 네.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항변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만큼 네. 한 번쯤은 조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드디어 지난주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는 시행팀, 네네. 유예해야 된다는 유예팀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나뉘어서 한 1시간 정도 국회에서 토론을 가졌어요. 네네. 저도 이거 봤는데 본론 토론 내용보다 이제 토론 전후에 발생한 여러 잡음이나 발언들, 논란들이 더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 금투세 토론회가 열린 거 어떻게 보셨어요, 회 교사님? 저 이제 직접 보진 못했고요. 네. 예,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실갱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몇 명 방청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보면 이거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기자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걸 뭐라고 하나요? 녹취록을 작성을 하고 종종 공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방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한번 정확히 따져볼까요? 누구였는지 박찬대 의원이었었나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의원총회이다.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질 않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토론 겸 의원총회다. 네네네네. 네. 소병훈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총이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좀 뭐 그러면서 뭐 TV 중계인가요? 본인들 이제 유튜브 중계는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조금 그런 면도 아쉽고 저도 기왕에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쟁점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온라인 글들 보고 관심이 하면은 높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짧게 제가 생각한 오늘 뭐 이게 주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 그리고 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문제의식도 뭐냐면 일부 주식 매매에 대해서 금투세를 적용함으로써 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증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이걸 뭐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예.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떠나서 다만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던 부분이 금투세로 과세 적용 세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감세될 여지가 있다. 아하, 네. 이 부분도 맞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했는데 이 발표자 6분들 중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이 당시 이제 사회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녹취 내용이니까 실제 발언과 약간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모펀드 감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세수 감소, 부자 감세 우려되는데 어떤 의견이냐? 이렇게 하니까 전혀 엉뚱한 발언들을 다 하더라고요. 네. 먼저 제가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강일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강일 의원이 사모펀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주기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 내서 분배해야 그 분배금에서 수수료 얻는 방식. 그런데 금투세 시행되면 주식 사고 팔면서 금투세
획대. 그래서 세수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감세가 아니다. 김영환, 사모펀드는 97%가 기관자금, 이미 법인세 내고 있고 다만 사모펀드 3%가 개인, 채권 시장이 과세로 편입, 국내 주식 종목의 과세 대상으로 편입. 이게 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제가 모른다는 말은 아니고 이거 지금 전혀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과 어긋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야, 이분들한테 도대체 당신들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지 말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강일 의원, 김영환은 이분들 그냥 보좌관들한테 그냥 짧게 뭐라고 들었거나 짧게 요약한 거 들었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준비해온 발언은 아니고 민병덕 의원이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어버버버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뭐라고 해볼까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이강일 의원, 김영환 의원이 하필 뭐 또 다른 발언들로 이 토론에 관련해서 좀 물의를 그렇죠.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일 의원은 토론 직전에 누군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 토론에는 역할극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해서 약간 진정성 논란을 일으켰고요. 김영환 의원은 일단 그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의 팀장이었는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하향되는 시장 상황에서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버스는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니 국장이 망하는데 투자하라는 거냐?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이 또 일기도 했죠. 공교롭게 그렇게 문제 발언을 한 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암담한 게 암담하다. 전혀 지금 우리들의 문제 의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막 미적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고조선의 사회사를 답한다든가 다르네요.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반박을 해야 될지 그래도 한번 뽑아 볼게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핵심 부분은 뭐냐면 사모펀드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지금 이 사람들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한번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의원들이 한 말인데 사모펀드는 97%가 기관자금이고 이미 법인세 내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김영환 의원 말은 사모펀드는 다 법인이 운용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문제는 법인이 사모펀드를 운영하고서 그것을 결국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서 그 사모펀드의 운용 수익을 배당 받았을 때 이미 그 이전에 과세가 됐었어요.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최고 세율 49.5%로 과세되던 영역이 이제 금투세로 되게 되면 22%로 거의 절반 이하 감세되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생각난 김에 이제 김성환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시행하자는 그쪽 팀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진짜 피꺼 쏟아질 수 있는데 금투세 시행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듣게 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감 가지는 사람들은 주가 조작 혹은 주가 조작과 연루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아니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금투세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일반에 적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단서를 달고 말했지만 민주당의 지향이 그와 같다라면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니들에겐 주식 매매 일반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 물론 5천만 원 이렇게 이 면세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주식 매매 일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가 조작 세력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주가 조작 세력이 불편해하니까 이 지금 금투세 과세 방식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은 좋은 거고 금투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1시간여의 토론회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당장 결론은 내리진 못했어요. 토론회 직후에. 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뭐 소위 힌트를 준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상 처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예, 한 예. 건데, 그러면 이제 유예로 가닥을 민주당은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이런 예. 우왕좌왕한 여러 그렇죠.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예. 결론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예. 이런 유예로 가닥을 잡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여러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한번 민주당 측에서 반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죠? 민주당은 항상 보면 뭐도 모르고 한다. 저는 이 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 가장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금투세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조금 뭐 반박 좀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부 여당 관련해서 요 한 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 보면 독대예요. 예. 아시겠지만 네. 이 독대를 그때 짧게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깔끔하게. 아니 그럼요. 저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하는 게 그리고 그 독대가 형식과 예를 갖춘 그런 게 아니라 예정된 회의에서 짧은 짧게. 몇 분 동안의 얘기잖아요. 네. 그게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건 뭐냐면 그간 그와 같은 형식에 미치는 그런 대화조차도 없었다라는 건데 맨날 당정 일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보수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 둘 중에 하나는 문제 있는 모습인데 누군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건 조금 국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고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라. 지금 저는 그래요. 뭐 참 친한동훈 이런 것도 뭐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이거 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미흡하다. 이걸 그리고 누군가의 편드는 모습 이런 건지 정말 저는 대통령실에 드러난 문제 제가 이걸 원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나 문제를 풀어내질 못하잖아요. 매듭을 짓지 못한다. 네. 2024년 9월 30일에 지금 화제의 중심들에 있던 것이 한 달 전, 두 달 전, 6개월 전, 12개월 전 심지어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 문제되던 것들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은 일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런 난백상은 못 풀 것이다. 6개월 전, 뭐 1년 전 이제 다가가고 있는 하나의 이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슈, 요거 하나 얘기해 보면요. 의료개혁, 의정 갈등 해결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하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해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 협의체도 지금 요원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주말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라는 걸 신설하겠다고 돌연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정부 참여 안 해. 대신에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서 이걸로 굴러가게 할 거야.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의 주도권을 조금 이제 빼앗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사실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당정이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좀 맞나? 그러니까요. 네.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구민주 기자님의 말씀 그리고 질문 중에 답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지 반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참 이 국민들의 좀 시선들 내지는 감정들을 이제는 좀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예. 참 저는 그래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질책들이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도 넘어서 버린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일각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지 않고 있나.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이제 여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저는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기 사퇴설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와요. 한동훈 대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역시
어떻게 보면 고장난 시계처럼 말하면 항상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다. 한번 그래요? 저도 이걸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네. 이 공격 패턴은 왜 바뀌질 않나. 어떤 공격 패턴이죠? 어딘가에 한번 이렇게 툭 올려놓고 그걸 또 이제 포스터 삼아서 공격하려는 정말 이 여권의 난맥상들은 좀 쉽게 고쳐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굴러갈 것 같은데요. 오늘 당장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이번 주 이르면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당 내 이탈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런데요. 네. 저는요. 이제 여당 표 이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탈표가 뭐 7표인가 8표이죠. 네. 나오긴 힘들지 않나.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게 예.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것을 뭐 그런 거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네. 별로 그러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당 분위기가 예. 네. 별반. 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몇이나 있나 하는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에 근거해서 오늘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건 이제 결과치잖아요. 네. 예,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근데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의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실축들 뭐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만 따져도 금투세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탄핵 운운 계엄령 운운 이런 민주당의 헛발질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향 특히나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는 없는 걸 보면은 별반.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전투력이랄까요? 이런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결과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